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까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물론 그거는 청와대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거를 갖다가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면 취소한다는 얘기냐 했더니, 아니 우리가 그걸 내부적으로만 논의했지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취소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뭐 광화문 대통령 외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렇게 후원장담했으면서 결국에는 신년 기자회견조차 그냥 생략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 뭐 진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좀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진도 팽목항 방명록에다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 무슨 뭐 너희들이 광화문의 별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문구를 적었지 않습니까? 방명록에다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그 단원고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고맙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하느냐? 요거는 또 이제 부차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방명록을 적고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어났던 그 대형 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한 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거를 악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몫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살인마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무슨 30분 안에 현장으로 갔을 텐데 뭐 이런 소리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그 7시간 밝혀라, 분 단위로 밝혀라, 초 단위로 밝혀라, 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성난 민심, 그 민심이 성난 원인이 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의존하고 그 이후에 나온 최순실, 지금 이름 바꿔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이 최순실 소위 국정농단 의혹 이런 거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고 집권한 세력이 바로 지금의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국민 안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왜냐? 이 세월호 사고가 하나의 그 집권 기반이 됐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 고맙다 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광화문의 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 안전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최우석 기자하고 찍은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2017년 5월 10일 날 집권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해 12월 3일 날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낚싯배가 충돌을 하든 어떤 차량 충돌을 하든 몇 중 추돌이든지 떠나서, 그리고 뭐가 전복이 되든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안 일어나는 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건 정말 이건 좀 비극적인 건 한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애석하게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뭐냐면 그 낚싯배 충돌 이게 2017년 12월 3일 날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묵념의 이유는 뭐냐? 낚싯배 사고도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묵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비극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누구나 물론 이건 자유의지에 따른 겁니다.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 공식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낚싯배 충돌 사고 가지고 묵념을 하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실종된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된다면 무지하게 섭섭하고 유감이고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묵념을 할 일입니까? 어디 천안함, 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거기 가서 사고 가서 묵념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 된 이후에 말고 야당 인사 시절에 거기 가서 묵념하고 천안함 장병들 위로하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 현장 가서 주민들 위로하고 그때 당시에 북한군 포탄에
목숨을 잃은 우리 군 장병, 그 다음에 민간인 유족들 위로하고 그랬던 적 있습니까? 저는 글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으면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낚싯배 충돌 사고에 대해서 낚싯배 사고도 국가 책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묵념을 그때 당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임종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 12월 3일을 얘기합니다. 영도 낚싯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다. 이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씨 그리고 그 밖에 청와대 참모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석보좌관 회의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일동 기립을 한 상태에서 묵념을 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낚싯배 충돌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벌써 읽히시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일 뒤에 또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천 화재 사고입니다. 제천의 그 사우나과 찜질방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한테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그 다음에 각종 KTX 탈선이든 무슨 각종 침수 사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민 안전을 강조했던 이 문재인 정권 기간에 이 안전사고, 대형 안전사고가 참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이렇게 그래프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무슨 화재 사고, 무슨 해양 사고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는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 유형도 비슷합니다. 이거를 과연 불가피한 절대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냐?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광주 신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위치를 보니까 광주 광천터미널 맞은편에 화정 아이파크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신축을 하는 그 아파트였는데 여러분들 이 아파트 왜 무너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입니다. 이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공기를 단축한다는 거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 자기들 이익이란 게 원청의 이익인지 하청의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사비를 더 수익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부실하게 양생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낚싯배 충돌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고가 12일 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일 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구조자 얼른 구조해라 실종자 얼른 수색해라 이런 지시 안 했습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에 가서 이런 지시 안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브리핑 안 했습니까? 5시간, 7시간 걸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안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밝힌 게 이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앞에 나온 적도 없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15일 소위 말하는 중동 3개국 순방을 간다고 하면서 서울공항에서 출국할 때 전해철 행안부 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했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고는 12일날, 15일날 행안부 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 얼마나 그렇게 급박한 사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낚싯배 충돌 사고에 대해서 청와대 회의에서 묵념을 하던 조의를 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 사고에서 이런 모습 보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임기 정말 얼마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것도 또 작년에 광주에서 또 똑같은 건설사 건물이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가지고 여러 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 업체 동일한 업체 그 똑같은 사고 붕괴 사고 요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근본 원인 조사 안 했습니까? 그 감독 당국 책임 없습니까? 그건 바로 정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국민 생명과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책임, 구조 책임 다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뭔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겨우 그냥 사고 근본 원인 이런 거 철저히 조사해라. 사고 수습 등을 지원해라.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도 앞바다에 마치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조하고 실종자 시신을 갖다 수습하고 이래야 될 것처럼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 이 행태를 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동 3개국 순방을 하고 와서 22일 날 이제 귀국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댓글에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대깨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는 댓글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또 하던데 여러분들 사고가 12일 날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지금 이 소리를 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22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고가 세월호처럼 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 붕괴 사고처럼 실종자 규모가 별로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10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중동 3개국 순방 간 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가 어디 이 통신 자체가 두절된 어디 오지입니까? 어디 문재인 대통령이 격리돼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전자결제 아니 2018년인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기무사 그거 계엄 의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전자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3개국 순방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핸드폰도 없고 보좌진들 참모진들 통신시설 자체가 없었습니까? 왜 이런 지시 한번 못하고 귀국 가서 꼭 귀국을 해서 대면하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핸드폰 없습니까? 중동에서는 못 썼습니까? 누가 뺏어갔습니까? 왜 꼭 귀국해서 이제서야 사고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럼 자기가 좀 강구를 해보고 얘기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번 해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부는 이제서야 23일 돼서야 사고 발생 11일이 지나서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니 이런 이제 유관 부처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24일 오늘에서야 이제 광주에서 첫 회의를 하고 첫 회의에서는 현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11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안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 실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 생명에 관한 거는 모두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임기 말에 일어난 이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자체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고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기 때문에 이게 수평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사고 규모만 봤을 때는 어쨌든 세월호 사고 이런 것보다는 사고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임기 초에는 낚싯배 충돌로
낚싯배 충돌로 사망자가 몇 명 나오고 실종자가 한두 명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와대 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조의를 표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안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다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 임기 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세월호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